때때로 사람들은 가장 사랑해야 할 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리를 둘 뿐입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를 배은망덕, 냉담함 혹은 불충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수년간 억눌러온 목소리로부터,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자아로부터,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도피는 흔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안식처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공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성격적 결함일까요? 배은망덕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 깊은 심리적 과정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인생의 어느 시점, 특히 영적 성숙의 문턱에 다다르면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사랑으로, 말 없는 기대로,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 방식입니다. 침묵하고 순응하고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대가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 것에 지치고 똑같은 역할에 갇히는 것에 질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은 채 문득 나는 여기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각은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첫 번째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속한 곳뿐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종종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절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비로소 숨을 새롭게 쉬는 순간입니다. 어떤 가족 관계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엮여 있고 어떤 가족은 충성심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며 어떤 가정에서는 평화가 침묵과 혼동됩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 끊임없이 강해야 한다는 강박과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아닌 자신에게 강요된 정체성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워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워진 것은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각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유대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모든 친밀함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거리두기가 도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떨린다면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번 열리면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정말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면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내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익숙한 고통, 익숙한 역할, 침묵 속의 소음,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것은 언제나 익숙한 고통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문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에 머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에서 가장 깊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외로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 틀렸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대부분은 현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학습한 감정적 반사작용에 따라 현재의 관계에서 행동합니다. 가족과의 모든 갈등은 사실 과거의 한 장면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만들어내는 감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느끼고 강해 보이고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변할 때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의 내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면의 필연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은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얼굴, 즉 가족, 주변 환경,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도록 강요받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살아가다 어느 순간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 가면이 처음 형성되는 곳은 바로 가족입니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처음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은 용납되고 어떤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어떤 가족에서는 강한 것이 바람직하고 우는 것은 약함으로 여겨집니다. 또 어떤 가족에서는 순종이 필수적이며 질문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가족에서는 성공이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이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규칙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가면은 더욱 두꺼워지고 거절을 받을 때마다 진정한 감정은 더욱 깊숙이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 결정은 무의식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지만 가면을 벗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가면은 더 이상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목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융의 말처럼 외부의 권위는 사라지지만 내면의 권위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에는 성장하는 자아가 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옛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가족 방문 후 찾아오는 피로감, 전화 통화 후 밀려오는 무거움,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라는 질문.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면이 너무 꽉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페르소나는 어느 정도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감으로써 사람은 살아남고 인정받고 적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르소나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영혼이 질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기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힌 모든 것이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이 쌓입니다. 억눌린 분노, 원망, 욕구, 이 모든 것이 축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대부분의 가족 불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거리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주 오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수년간의 참기, 수년간의 자기 포기, 그리고 어느 순간 영혼은 더 이상 이 짐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소리치거나 문을 쾅 닫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페르소나가 사라질 때 죄책감 또한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착한 아이, 순종적인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온 사람이 이제 이러한 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거부를 이기심으로 받아들이지만 내면에서는 자아가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융의 말처럼 이는 개성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개성화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첨할 필요 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부 관계는 변화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가면을 쓰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오해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깊은 솔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 도달하지만 감히 멈춰서서 직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대면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숨기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 그림자에서 형성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 안의 부분들입니다. 아이가 그러지 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림자의 조각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자신의 절반은 빛 속에서 나머지 절반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도 네 자신이 되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당신이 특정한 너이기를 기대합니다. 침묵이 선호되고 순종은 사랑받으며 강함은 칭찬받습니다. 연약함은 약함으로 여겨지고 분노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두려움은 무시됩니다. 아이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남아 외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것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 나이대에는 사랑이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림자가 탄생합니다. 억눌린 모든 감정, 표현되지 않은 모든 욕구, 말하지 못한 모든 분노가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때로는 무의미한 불안으로, 때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일을 겪을까? 라고 묻지만 그 답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 억눌렸던 자아는 성인이 되어 다른 가면을 쓰고 돌아옵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이지만 내면은 지쳐있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모든 것에 반대하고 냉혹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중심에는 보이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즉, 타인에게서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종종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신 자신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 갈등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표출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눈빛, 아버지의 목소리, 형제 자매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무력감, 소외감, 오해받는 느낌. 그 순간의 반응은 현재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악순환을 인지하고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평생 같은 상황을 반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진실, 즉 질투, 분노, 이기심, 취약함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자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중 일부는 사실 이러한 그림자 직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이 역할은 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관계를 재정의하게 된다. 종종 이러한 재정의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거리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가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매우 지치고 상처받고 외롭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익숙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억압된 부분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림자는 파괴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림자에 귀 기울일 때 그림자는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자각만이 아니라 용기 또한 필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남들에게 짊어지게 했던 책임의 일부가 자신의 어깨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강인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익숙한 정체성은 비록 고통을 주더라도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은 언제나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자각하는 순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과거의 습관으로 도피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과거에는 만족감을 주었던 역할들도 더 이상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한동안 공허함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과 같지도 않고 새로운 모습 또한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삶을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실은 사슬처럼 직접적이지도 않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통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족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노골적인 강압보다는 감정적인 지시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기대, 희생으로 위장된 요구,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강요된 책임, 이러한 것들이 악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서서히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좁혀갑니다. 통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마.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말들이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러한 말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지려면 특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차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이 죄책감은 실제 실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내면의 목소리는 이기적이야라고 속삭입니다. 거절할 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거리를 둘 때 마치 빚을 갚지 못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도덕적 나침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외부 권위의 내면화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의 내면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넌 외로울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적응하고 버텨내고 침묵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욕구보다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피로감, 무관심, 의미 상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불행한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숨이 막혀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가족 관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얽매인 듯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랑의 대가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의심 없이 남아있는 한 비록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늘 같은 원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외부 세계뿐 아니라 내면의 권위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면 어려운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타인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 도달하면 당신을 이끌던 실들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에 변화는 종종 외로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하지만 진정성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이 줄어들수록 명료함은 커지고, 명료함이 커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양쪽 모두 자유로울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아닌 짓만 남깁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동안 새로운 질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공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거나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고통은 이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별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서 이별은 늘 상실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어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결합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냉정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감은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거리두기는 도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개성화는 분리가 아니라 조각나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었던 자아를 되찾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뿐 아니라 관계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의 문제가 생각만큼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일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목받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기대, 이러한 욕구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통합이란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묘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응은 줄어들고 관찰력은 늘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눈빛이 예전처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중심이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감정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 과정을 냉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짐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단순하고 정직하며 진실된 관계가 형성됩니다. 통합이란 한 사람 안에 여러 부분들이 더 이상 서로의 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점과 취약성, 지성과 감정이 한자리에 공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방어는 두려움에서, 개방성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성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를 두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관계는 필요가 아닌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의무가 아닌 자유의지로 양육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리는 진정한 결합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타인과 더욱 진실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으로 맺어진 모든 유대감은 일시적이지만 자기 인식으로 맺어진 유대감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과거의 반응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더 이상 자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견고한 토대가 내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토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분열된 자아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피도, 싸움도, 부정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수용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통합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해소되거나 더욱 진정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두 결과 모두 손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 깊이 속에서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날 때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진실에 마침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사랑받는다면 사랑이 아닌 단지 관용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혼은 더 이상 그런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이별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방향 전환입니다. 본능적인 회귀이자 내면의 나침반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인생 후반기에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요구가 아닌 내면 세계의 부름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부름은 때로는 불안,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갇힌 느낌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옛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왜 나는 예전과 같아야 한다고 기대받는 걸까? 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좁은 틀 안에 갇히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은 종종 변하지 않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역할, 똑같은 반응, 똑같은 기대.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관계들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면 됩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그저 익숙한 역할만을 원하는지, 이러한 구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진정한 연결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은 강요된 친밀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한 소통입니다. 이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생각이 공명하는 공간. 이곳에서 외로움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연결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탄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두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중심을 잡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까워지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구조화입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더욱 진정한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반쪽짜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작별도 아니고 회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을 향한 의식적인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신의 삶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계속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명료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측면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이 외부의 인정보다 더 큰 목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조용하고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고합니다. 그 뿌리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수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더욱 공정해집니다. 구원자도 희생자도 아닌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삶의 모든 복잡함 속에서 단순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어떤 여정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조용하지만 심오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